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게 하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걸 깨닫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던 세상은 금방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초능력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잊혀진 능력들입니다. 당신의 직감, 텔레파시, 원격으로 보는 힘, 심지어 확률을 바꾸는 힘까지. 이런 능력들은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보고 있지만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어릴 때부터 당신은 조용히 말없이 앉아서 외우고 가능한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억압이었죠. 만약 당신의 생각들이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주파수라면 어떨까요?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라면요. 오랫동안 우리는 초능력을 비웃고 신비주의나 미친 짓으로 치부하도록 배워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현실을 관찰하러 온 게 아니라 현실을 다루러 온 거예요. 이건 가르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머릿속에만 있다고 배웠죠. 머릿속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당신만의 것도 아니고요.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진동하고 퍼져나가고 영향을 줍니다. 마치 정이나 방송 신호처럼 생각은 당신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생각은 밖으로 퍼져나가 당신 허락 없이, 심지어 당신이 모를 때도 현실을 만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 떠올리는 이미지, 믿는 것들은 마치 자석처럼 세상에 투사됩니다. 당신은 단지 사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어색했던 대화가 혼란스러웠던 순간, 갑자기 찾아온 행운, 직장 아침에 느꼈던 긴장감 모두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주파수를 보내고 있었고, 현실은 그 주파수에 정확히 반응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삶의 수동적인 승객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조종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방송은 항상 신호를 되돌려줍니다. 당신 생각은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 청사진이에요. 당신은 이미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불안해서 잠에서 깼던 날, 모든 게 뒤틀려 보였던 날, 말하지 않아도 방 분위기를 바꿔버린 순간, 깊은 깨달음 뒤에 찾아온 우연들. 그건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당신 인생의 모든 경험은 당신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이렇게 강력한데 왜 많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물려받은 이야기, 두려움, 남의 욕망을 계속 반복하며 무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느끼고 두려워하고 기대하게 만든 말들을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쓰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믿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생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명령하듯 다루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돼요. 당신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상태에서 말이죠. 진짜 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 인사이트 아카데미 뉴스레터를 만들었어요. 링크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면 특별 강의를 볼 수 있고 아직도 제공 중인 키벨리안, 카이벨리안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생각을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호흡이나 근육처럼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면 어떤 기분으로 시작하는지 알게 되고 욕망 뒤에 숨은 감정 에너지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곧 현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게 돼요. 막힘이 사라지고 저항이 줄어들며 뜻밖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 능력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마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곧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첫 번째 맥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때예요. 세상이 알려준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선택한 신호입니다. 이건 당신 내면의 진동이 전에 닿지 못했던 현실과 맞닿기 시작하는 경계선입니다. 변화는 시끄럽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아요. 바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효과는 아주 정확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은 대화, 건강, 타이밍,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생각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도구, 칼날,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맥박을 경험하면 다른 문들도 열려요. 허락이나 징조,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소음이 아니라 조율된 음정을 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감정적이며 확신에 찬 당신의 생각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세상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신호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 맥박은 시작일 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세상과 습관, 수많은 작은 목소리에 의해 생각당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두 번째 피부처럼 그 생각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길을 걷거나 교실에 앉거나 SNS를 볼 때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생각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반응적이고 산만하며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인 마음은 지휘관이 아니라 포로와 같아요. 자신이 만든 반복을 멈추지 못하고 이유를 모르는 감정을 쫓으며 이미 정해진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현대 삶의 숨겨진 현실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사슬이 아니라 소음과 조건, 암시에 갇혀버렸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칭찬해야 하는지 계속 듣고 배웁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사회가 만든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고 배웠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려 하거나 진실을 느끼려 하면 세상은 당신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걸 비이성적이라 하고 이기적이라 하고 순진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서서히 한 걸음씩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주도하던 자리를 놓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조용히 중심에 머물며 생각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 원래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그것은 논리나 감정이 아니라 인식에 기반합니다. 명상하면서 잠깐 관찰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인식이 아닙니다. 어디에 주의를 둘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어떤 믿음을 버릴지 스스로 선택하는 인식입니다. 주권은 통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명확함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은 순간의 기분이나 충동, 반복된 두려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당신은 소음 너머를 꿰뚫어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살아가면 모든 게 변해요. 두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의심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바람 부는 날씨처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힘은 약해집니다. 내면의 그 자리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숨쉬고 결정할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이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마음과 싸우지 않고 마음을 이끕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다듬습니다. 세상이 계속 위기처럼 보여도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며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요. 세상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복종하라고만 합니다. 당신이 듣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고 동의하면 칭찬하고 반항하면 벌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견이나 빌린 생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에서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생각은 누가 하고 있지? 라고 묻는 순간 그 막이 조금씩 걷힙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진짜 주권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건 차갑거나 딱딱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 사람을 고르듯 마음속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면의 비판자를 더 이상 참지 않고 의심을 마치 지혜인 양 대접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진실인 듯 놀아주지 않는 겁니다. 주권 있는 마음은 긍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죠. 진실은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면 심령 능력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혼란에 낭비되지 않고 의지는 여러 반쪽 신념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치 상태가 되고 그 상태는 예전에는 전설 같던 능력을 열어줍니다. 직관은 날카로워지고 통찰력은 깊어집니다. 세상은 단지 당신 행동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당신 존재 그 자체에 반응해요. 고대인들이 마법을 힘이나 기술과 분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장막 너머를 보기 전에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은 성전이고 의지는 사제이며 생각은 명확함을 갖추어 제단에 올려질 때 축복받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더 많은 주권을 원합니다. 그 시작은 여기입니다. 마음의 자리에 앉으세요. 군주나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씨앗임을 알고 오늘 당신이 뿌린 씨앗에서 내일의 세상이 자란다는 걸 아는 조용한 설계자처럼요. 당신은 감정을 두려워하고 결점이나 고장난 부분처럼 숨기거나 무시하거나 약으로 감춰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진짜 사실은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소중한 재료라는 거예요. 감정은 거칠고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로 형태를 기다리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 수치심 같은 감정들은 당신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 쓰이지 않은 힘, 해결되지 않은 진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키운 사회나 시스템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능력, 즉 감정적 주권은 진짜 자유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어떤 시스템도 팔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감정을 바꾸는 연금술은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긴 예민한 감각이고, 분노는 부당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랑이며, 질투는 잊고 있던 욕망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이 감정들은 적이 아니라 기본 원소와 같아요. 납이나 철, 수은처럼요. 모든 연금술사가 아는 것처럼 기본 금속도 쓸모없지 않고 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다가 폭발합니다. 그들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감정을 피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사라지는 대신 더 커져서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당신조차 모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감정 상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상상하고 좋은 말을 반복할 수 있어도 마음속 주된 감정이 두려움이나 부족함이라면 그 말들은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모든 초능력 뒤에 숨은 비밀입니다. 당신 감정은 생각 뒤에 흐르는 정의 같은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 생각에 에너지를 줍니다. 이 힘을 잘 다룰 때 당신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넘어 발전하는 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가슴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느끼되 실패라고 부르지 마세요. 숨 쉬면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것은 에너지다. 나는 이 에너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에너지를 바꿀 것이다. 그 순간 멈춰있는 시간과 공간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도가니입니다. 그 안에서 분노는 명확함이 되고 슬픔은 깊이가 되며 수치심은 겸손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당신 감정은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해 폭발하지 않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듬는 사람이 됩니다. 진짜 사실은 당신 감정은 가장 강력한 심령 도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말이 나오기 전에 거짓을 알아차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으려면 감정이 맑아져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오래된 상처와 막힌 반응, 표현되지 않은 욕구로 가득한 안개처럼 흐립니다. 진짜 심령 능력을 키우려면 무감각하거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분명해지는 감정적 명료함이 필요합니다. 즉, 불완전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온전함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깊이 느끼는 능력, 이것이 감정을 다루는 진짜 기술입니다. 어떤 날에는 감정이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신경이 긴장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습관과 패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깨어 있어요. 알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힘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어려운 감정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그 사슬을 끊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걸 선택하고 반응하는 대신 창조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세가 자연스러워져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에 귀 기울이며 억누르지 않고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더 깊게 느끼면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가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상태에 이르면 당신의 심령 신호는 맑고 정확해지며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고 옛날에 반복된 패턴에 빠지지 않으며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 맑음 속에서 당신의 직관이 깨어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애써 들으려 애쓰는 목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아르마리로 다가옵니다. 연금술은 신화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당신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재료입니다. 질문은 이것이에요. 당신은 감정을 태워버릴 건가요? 묻어둘 건가요? 아니면 빛으로 바꿀 건가요? 집중 없이는 심령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도구를 가져도 주의가 분산되면 힘이 흩어져 버립니다. 집중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칼날입니다. 집중이 없으면 생각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집중이 있으면 생각은 날카롭고 변화를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걸 설계해 놓았어요. 휴대폰, SNS, 알림, 환경 모두 당신의 주의를 자잘하게 나눠 조작하려 하죠. 산만한 마음은 순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을 되찾으면 삶과 의지도 함께 돌아옵니다. 의지가 흔들리지 않고 집중될 때 현실도 변하기 시작해요. 집중은 힘주어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가늘게 뜨는 것도 아니죠. 진짜 집중은 헌신입니다. 목표가 있는 고요함이며 마음을 한 곳에 완전히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당신 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면 에너지가 모이고 주파수가 안정됩니다. 그러면 예전엔 힘들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주의가 분산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기 한 초, 저기 한 초씩 소리, 움직임, 생각, 충동에 끌려다니죠. 하지만 당신이 단 몇 분이라도 주의를 훈련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생각이 덜 시끄럽고 신경이 편안해지고 내면 세계가 조용하고 맑아집니다. 이 명확함이 심령 능력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도 미리 알아채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전에 느낌을 받으며 시각화는 흐릿한 상상이 아니라 선명한 청사진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충분히 가만히 있지 않아서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 숨 한 번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머무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전압을 쌓기 위해 훈련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주의는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끊어지지 않는 신호, 끊임없이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집념이 아니라 의도로 단단해집니다. 응집된 마음은 강한 존재감을 가집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변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연락이 옵니다.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 삶은 그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일치입니다. 이제 당신은 수많은 무의식 채널에 에너지를 흩뿌리지 않고 정확히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초능력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명확함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집중입니다. 집중은 모든 직관, 예언적인 꿈, 에너지 명령 뒤에 숨겨진 비밀 훈련입니다. 집중이 없으면 당신은 그냥 추측만 하게 되고 집중이 있으면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처음에 당신과 싸울 거예요. 흩어지고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해독 과정입니다. 수년간 쌓인 정신적 소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계속 주의를 돌리고 집중하려 애쓸 때 세상이 방해해도 묵묵히 힘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대부터 무술, 마법, 신비주의까지 모든 훈련이 집중해서 시작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심령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신적 혼란을 태워 없애고 생각과 결과 사이 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길이 맑아지면 당신은 밀거나 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집중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게 움직입니다. 집중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정렬하는 것입니다. 소음을 걷어내고 신호만 남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 현실도 함께 움직입니다. 욕망은 약함이 아닙니다. 갈망이나 부족함, 맹목적인 욕구가 아니라 진짜 욕망은 전합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형태로 만드는 맥박이에요. 모든 심령 능력, 직관, 실현, 에너지 행동은 이 전합에 의해 움직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꼭 일어나게 만드는 내적 힘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생각에 연료가 없어서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욕망이 순수하고 정렬되고 확신이 있으면 현실을 바꿀 만큼 강한 힘을 만듭니다. 당신은 욕망을 의심하도록 배웠죠. 너무 많이 원하면 탐욕이고 열정은 위험하며 만족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요. 하지만 움직임 없는 만족은 정체입니다. 당신은 멈추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퍼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공허가 아니라 기억에서 나오는 욕망을 가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진짜 욕망은 광고나 불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신 영혼이 이미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의 울림입니다. 그중 하나와 맞닿으면 우주는 망설이지 않고 스스로 다시 움직입니다. 욕망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진짜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서 욕망합니다. 가난이 두려워서 돈을 원하고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랑을 원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인정을 바라죠. 하지만 그들이 보내는 신호는 욕망이 아니라 그 밑에 숨은 두려움입니다. 세상도 그 신호에 반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처를 보내고 있을 뿐 진짜 욕망을 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욕망에 연결될 때 절박함이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오는 욕망일 때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생각은 확신으로 가득 차고 비전은 희망이 아닌 확고한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자리에 부르는 겁니다. 이 에너지에는 구걸도 없고 움켜잡음도 없어요. 오직 정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정열이 확률을 바꾸죠. 한 가수가 아주 순수한 음으로 유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욕망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울려 퍼지고 소음을 뚫고 나가죠.
그리고 그 울림이 계속되면 물질은 그 주파수 주위로 다시 모양을 만듭니다.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신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이런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욕망이 집중 없이 흐르면 위험합니다. 욕망은 새어나가고 소진되며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명확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망이 주의와 결합되고 의도적으로 될 때 욕망은 주파수가 됩니다. 주파수는 심령 현상의 진짜 힘이에요. 당신은 단순히 끌리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는 중력장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올 것을 확신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왔던 순간, 완전히 편안하고 확신했을 때 일이 놀라울 만큼 쉽게 풀렸던 경험. 그건 우연이 아니고 공명입니다. 당신이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호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순간입니다. 진짜 심령 능력을 키우려면 여기서 시작해야 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언할 준비가 됐는지 소음이 아닌 명확한 알무로 욕망을 충분히 오래 붙잡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의심이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욕망을 분명하게 느껴야 해요. 이건 한번 상상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숨 쉬면서 욕망과 함께 걷고 원함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 그 욕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바라서가 아니에요. 욕망이 흐트러지고 반쯤 붙잡히고 조용히 말해져서 그렇습니다. 우주는 주저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주파수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욕망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욕망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목적을 나타내는 전기 지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욕망을 타인에게 맞추려 희석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욕망은 적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번개처럼 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돌파구처럼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리듬을 타며 매일 당신 생각에 새겨지는 습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습관은 행동만이 아니라 당신 신경계에 흐르는 지속적인 주파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식, 반응, 심령 신호를 만듭니다. 당신 허락 없이도요. 한번 강한 생각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만 번 반복하면 그 생각은 필터가 되고 렌즈가 되고 당신 현실을 만드는 청사진이 됩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당신 삶이 지어지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한번 확언한다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이유는 특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계속 확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습관과 행동 패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들, 조용한 시간에 반복되는 생각들, 이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흔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명령입니다. 방치된 차에 계속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의 고리는 당신의 마음과 몸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당신이 자주 느끼는 감정과 반복하는 자아, 이미지는 점점 무게를 더해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게 더 쉬워집니다. 마음은 이전에 접힌 곳에서 다시 접히죠. 이것이 힘이 새어나가거나 쌓이는 순간입니다. 심령적 성장도 단순한 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신경이 흔들려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으며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과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범한 인식을 원한다면 비범한 정신적 안정감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훈련을 꾸준히 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스승들, 신비주의자, 마법사, 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순간만 쫓지 않고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특정 생각을 반복하고 자세를 유지하며 의식을 실행했죠. 미신 때문이 아니라 그 반복과 리듬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순간의 깨달음보다 매일 보는 것, 몸이 느끼는 것, 자주 듣는 말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진실이 당신의 새로운 기반이 될 때까지요. 현대 사회는 이런 과정을 피해가려 합니다.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공, 표면적인 확언만 찬양하죠. 하지만 우주는 한 번의 말보다 당신이 꾸준히 실천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봅니다. 특히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이 계속하는 것을요. 그래서 만약 심령적 힘을 키우고 싶다면 극적인 징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정신 상태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주파수, 예를 들어 차분함, 명확함, 용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당신 삶에 새기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래된 생각 대신 그 새로운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마음은 달라집니다. 매번 반복은 미래의 자신에게 하는 투표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움찔하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으며 새롭게 반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힘입니다. 습관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되고 방에서 가장 직관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욕망의 주파수가 당신 삶의 배경음악이 될 때까지요. 집중하는 것이 기본 상태가 되고 정렬된 상태가 당신이 가는 길이 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세요. 진짜 현자들은 능력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다듬는 데 집중합니다. 에너지를 조절하고 현실을 바꾸는 힘은 화려한 순간에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만약 당신 습관이 그 힘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믿어도 신호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리듬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맞춰지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노력이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습관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성한 리듬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한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당신의 신경계에 깊이 자리 잡으면 세상도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운이라 부르는 것, 우연이라 부르는 것, 심지어 신의 타이밍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정교하게 짜인 계획이라면 말이에요. 만약 심령 능력이 신비한 행운이나 혼돈이 아니라 중력처럼 현실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당신은 그냥 우연에 맡겨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원인을 만드는 주체로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거고 결과는 무작위이며 기적은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진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 즉 우주는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제야 반응하는 걸 멈추고 직접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해요. 법칙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 현실에 반영됩니다. 이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적 기술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주파수와 같아서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작용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신경계의 상태, 그리고 깊은 확신이나 그 부재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톤을 듣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의식을 하고 확언을 말하며 상상을 하지만 마음속 깊이선 아직 실망을 기대합니다. 희망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죠. 요구는 하지만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겉으로 드러난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당신이 아무도 안 볼 때에도 지니고 있는 깊은 코드에 반응합니다. 그 코드는 진동, 가정, 공명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 방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확신 있게 말할 때 기분이 변하는 것도 느낄 수 있죠.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법칙과 맞아떨어진 공명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요행이나 지름길로 현실을 바꾸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현실이 당신을 그대로 비추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심령 능력의 진짜 힘입니다. 법칙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다루기 위한 것이죠.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 그 근본 구조를 찾아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면 원하는 결과를 매번 바꿀 수 있습니다. 법칙에 따라 살면 더 이상 운에 맡기지 않게 됩니다. 징조를 기다리지도 않고 당신 자신이 징조가 됩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필연적인 에너지로 행동하며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시간이 느껴지는 방식도 달라지며 공명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우주가 특별히 관대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우주와 같은 주파수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걸 멈추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현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선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입니다. 노력하는 대신 마음과 맞춰서 힘이 아니라 의도로 창조하는 거죠.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심령적 능력을 여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흐름 자체가 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삶의 모든 것이 당신 내면 상태에 따라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세상 탓을 할 수 없어요. 운명의 희생자 역할도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더 이상 수동적인 탑승자가 아니라 통제자가 됩니다. 역설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자연 법칙을 잘 몰라서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일 뿐이에요. 투시, 직관, 공명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건 매트릭스의 오류가 아니라 매트릭스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당신은 이미 그 법칙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불편함은 진실이 당신의 오래된 틀을 깨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막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운명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 기다리기만 하던 마음이 멈추고 당신이 직접 명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각성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는 귀환입니다. 진짜 진실은 당신이 지금까지 찾으려 했던 모든 게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갈망하는 심령적 힘은 새로 얻어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잡음과 프로그램, 의심을 벗겨내야 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졌고 당신의 에너지는 언제나 현실에 영향을 주도록 계획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것들을 믿지 않도록 배워왔다는 거예요. 불신을 통해서 진실을 걸러내고 시스템에 맞춰 그것들을 묻어두도록 훈련받았죠. 이 세상은 각성을 키워주지 않아요. 오히려 통제를 강조하고 증상과 기대, 행동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규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가능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하지만 한번 당신이 이 통제 구조를 보고 내 생각들이 어떻게 조종되고 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 집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힘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실제 권력을 가진 적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시스템이 가진 건 오직 당신의 동의뿐이었어요. 심령적인 자아를 되찾는다는 건 그 동의를 철회하는 하는 거예요. 요란하거나 분노로가 아니라 조용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작게 만드는 오래된 틀에 더 이상 힘을 주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한계의 내 자아를 묶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보이지 않는 계약을 깨뜨리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고 공명을 느끼기 시작해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 속에 숨겨진 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속삭여요. 구걸하거나 흥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그저 진실을 말해요. 깨끗하고 직접적이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의 길잡이, 나침반이고 현실의 깊은 구조로 이끄는 생명줄이 됩니다. 당신이 그 목소리를 더 존중할수록 그 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더 잘 따를수록 길은 더 뚜렷해져요. 공명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미 길을 알고 있는 내 자아가 보내는 확인 신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준비가 됐다고 느끼는 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준비는 느낌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이 깨어나기로 결심해야 해요. 규칙보다 내 안에 있는 진짜 알물 믿기로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훈련받은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행동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결심이 당신 전체 에너지장에 큰 변화를 일으켜요. 에너지가 달라지고 기회가 다시 정리되고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힘의 시작입니다. 이제 심령 감수성을 삶을 피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삶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직접 명령하는 거죠.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바꾸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패턴을 읽어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도로 지금 이 순간에 직접 설계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하다면 왜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 어떤 믿음이 아직도 난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나요? 더 많은 시간이나 징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그걸 놓아줄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명상할 필요도,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힘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내가 이미 된 내가 되는 걸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게 진짜일까가 아니라 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면 무엇이 달라질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 심령적 명확성, 진짜 권위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흉내내거나 빌리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때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짜가 아닌 모든 걸 버리도록 요구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건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설계된 삶, 기본값이 아닌 삶,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는 마음, 힘을 미안해하지 않는 영혼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거짓말은 각성이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깨닫고 나면 끝났다고, 당신은 해냈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는 각성이 끝이 아니라 문턱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깨닫는 순간 생각이 힘이 되고 감정이 에너지가 되며 집중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조각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단순히 깨어나는 걸 넘어서 진화하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주권에서 행동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심령 개발은 능력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일이 됩니다. 죄책감이나 부담에서 오는 책임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나오는 책임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 마음속에 품는 모든 이미지, 내는 모든 에너지는 어딘가로 흘러가고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의 미래든 관계든 혹은 보이지 않는 당신 주변의 매트릭스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도 의도적으로 그 에너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표현하기 위해 살아가죠. 더 이상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음속 깊이 나와 맞는 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갈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건 분리가 아니라 숙련입니다.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혼돈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혼돈을 바꾸고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해석하고 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데이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신호이고 현실이 보내는 피드백이니까요.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꾸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심령 능력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요. 이미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죠. 그리고 더 많이 쫓는 대신 이미 가진 힘을 더 깊이 다집니다. 직관이 점점 더 강해져서 더 이상 작은 속삭임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당신의 시각도 강화되어
단순히 생각을 시각화하는 걸 넘어서 현실이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당신은 존재감을 아주 세밀하게 유지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느낍니다.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세상에 이게 현실이다라고 알려줍니다. 힘이 아니라 주파수로, 말싸움이 아니라 몸으로요. 당신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고 당신 에너지장이 곧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걸 알 수 있나요? 혹은 왜 모든 게 당신과 잘 맞아떨어지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운에 관한 게 아닙니다. 법칙과 공명에 관한 일이죠. 당신은 더 이상 소음에 맞추지 않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넘어 사는 법입니다. 삶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삶 속 깊이 스며들어 모든 상호작용이 의식이 되는 거죠. 모든 도전이 내면의 거울이 되고 매일매일이 자신을 다듬는 훈련장이 됩니다. 더 이상 단순히 시스템을 헤매지 않고 당신 자신의 코드를 새로 쓰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의 코드도 다시 씁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다시 잠들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남을 설득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명료함과 창조력을 지닌 당신의 높은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당신이 그들을 부르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열어젖힌 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Free Insights Academy. 뉴스레터에 가입하면 받는 샤바리오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해독하는 열쇠이자 지도입니다. 설명란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진실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